이번 에피소드는 기울어진 여름? 테이블 매너를 보고 오시면 더욱 재밌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예! 원PC함에 지친 게이들의 PC한 놀이터 게이PC방 30번째 에피소드 1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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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느덧 30번째 에피소드가 됐고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쵸? 어떤 분들이죠? 저희가 미리 트위터와 공지사항으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영화 감독님과 그 영화에 출연하신 배우님 한 분을 모셨어요. 기울어진 여름과 테이블 매너 그리고 무지개 같은 꿈 3편을 만드신 김민규 감독님과 그리고 거기 출연하신 신사랑 배우님 모셨습니다. 약간 이상한 게 네. 평상시보다 삼식이 형 목소리가 잠겨 있어요. 왜 그렇지? 아, 그래요? 아마 우리 감독님하고 배우님 나오셔가지고 긴장한 게 아닌가 싶긴 네. 한데. 사실 감독님 때문은 아니고 배우님 때문에 긴장한 것 같아요. 아이고, 아무튼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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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기 그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지금 영화 속에서 듣던 목소리가 들리시죠? 네, 저희는 앞에서 배우님도 그렇고 얼굴을 직접 보고 있어가지고 엄청 신기해요. 안 그래요? 네, 맞아요. 맞죠? 자, 그러면 저희 감독님부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게이PC방 청취자 여러분. 영화 만드는 김민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리 역할을 새 작품 다 맡은 신사랑이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너무 감독님 얘기하실 때랑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런가요? 아니 저는 그 작품에서 에리 캐릭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도 진짜 좋아했어요. 네. 이번에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저희 영화 3편을 애인하고 둘이서 보고 왔는데 우리 신사랑 배우님 표정 연기가 정말 너무너무 좋다고, 특히 그 넋에 떨어질 때 어이없어 하던 그 표정과 정말 너무너무 다채로운 표정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저희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사전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지금 기울어진 여름하고 테이블 매너 두 작품만 정식으로 공개가 됐고요. 무지개 같은 꿈은 아직 개봉을 정식으로 한 상태는 아니에요, 맞죠? 네, 텀블벅으로 펀딩해 주신 분들께만 공개가 돼 있고 네. 이번 11월에 있는 그 서울 국제 프라이드 영화제에서 현재까지는 네. 최초 공개될 예정이고 네. 극장 개봉은 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텀블벅 후원자여가지고 이제 그거를 링크를 미리 받아서 봤는데, 혹시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고 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그 새 작품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기울어진 여름하고 테이블 매너는 네이버나 비메오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유료 결제를 하시면 네. 보실 수 있고, 아니면 OTT 서비스 왓챠플레이에서도 검색해서 보실 네. 수는 있어요. 네네. 그리고 무지개 같은 꿈을 지금 보시려면 추가 후원을 지금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받고 있어가지고 트위터에서 무지개 같은 꿈 치시면 검색하기 좀 힘드실 것 같고, 송송 픽처스라고 저희 나름의 레이블처럼 만든 게 네. 있어서 거기 검색하시면 네. 구글 폼 통해서 링크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 링크를 설명란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지와 설명란에 네. 이렇게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무지개 같은 꿈에 대해서는 자세한 이야기를 막 많이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아무래도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 말씀드린 기울어진 여름과 테이블 매너에 좀 많이 무게를 두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 네.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감독님과 사랑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작할까요? 네. 네. 먼저 감독님한테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 기울어진 여름하고 테이블 매너 두 이야기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어떤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탄생하게 된 배경. 네. 네. 먼저 그 약간 이야기 외적인 부분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기울어진 여름은 그 2017년에 한국 게이 인권운동단체 친구 사이에서 진행했던 워크숍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비전공자들이 만드는 인생 첫 영화 만들기여서 처음에는 스마트폰으로 만드는 영화들부터 시작해서 2017년에는 그게 5번째 기수여가지고 제가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냥 취업 준비생이었어가지고 취업 준비를 하시는 와중에 하시게 된 거네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래 더 늦기 전에 죽기 전에 원래 영화 한 편 만들기 죽기 전에 네, 영화 한 편 만들기 음반 한 장 만들기가 약간 뭐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꿈 같은 작은 꿈이었는데 그래서 지원을 하고 막상 시작하게 되니까 요즘은 다 디지털이 세상이기 때문에 다 기록에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거 만들었다가 흑역사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보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다행히 촬영, 뭐 조명하는 네. 전공자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을 많이 이렇게 데려와서 일이 좀 커졌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신사랑 배우님도 만나게 됐었고 그렇게 만들게 된 거였는데 이제 영화 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테이블 매너도 그렇고 기울어진 여름도 그렇고 다 연애나 이별 얘기인데 네. 제 이야기냐고 그러니까 영화제 GV 같은 거에서 정말 많이들 이렇게 물어보시고 하시는데 네네. 뭐 당연히 제 이야기도 있고 제 친구들의 이야기들도 있고 한데 그게 막 생각보다 많은 퍼센트를 떼와서 적용한다기보다는 정말 그냥 싸울 때 한마디 같은 거 싸울 때 이런 대사가 있었어. 사실 그런 것들이 되게 패턴화된 게 많아가지고 네. 똑같은 얘기 막 하는 여러 커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모아서 응축하고 농축시켜서 만든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근거한 픽션 같은 그렇죠. 그런 거네요. 일종의. 그렇습니다. 대사를 직접 쓰시다가 막 우울해지고 그럴 때도 있겠네요. 아니요, 우울하진 않고 그런 그런가요? 우울감 같은 게 해소되는 느낌이 해소되는. 더 가까운 것 같았고 특히 기울어진 여름이 이제 첫 영화라서 더 왜냐면 그때 마음으로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영화였으니까 진짜 잘 해보려고 이제 민재가 이렇게 준호를 힘들게 하는 대사들이 있거든요. 막 쓰는데 정말 일필휘지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막힘없이 정말 저의 뭐 어렸을 때 기억도 있고 네. 제가 봤던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쉽게 썼고 이게 한번 이렇게 어쨌든 창작을 하고 나니까 거기서 좀 벗어나게 되는 느낌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처음에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어떻게 감독님하고 처음 작업을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배우님? 몇 년도지? 그게 기울어진 여름 준비할 때라서 2017년 여름이었어요. 제법 됐네요. 이제 한 3년 네, 차. 맞아요. 네. 그때 제 연습하던 공연 때문에 서울 역사에서 만났거든요. 서울 역사에서. 그 앞에 선택이 온 건가요? 네. 감독님한테. 그렇죠. 유튜브에서 예전에 작업을 했던 걸 보고 연락이 왔어요. 그 이랑님의 그 주예수와 웹 시트콤 주예수와 함께를 제가 너무 재밌게 보고 친구들한테 막 영업을 제가 막 하고 그러다가 이 기울어진 여름을 시작하게 됐는데 일단은 게이 커플의 이별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캐릭터 설정을 하다가 신사랑 배우님이 나와주시면 좀 얄미운 캐릭터가 되든 뭐가 되든 그리고 주예수와 함께해서 좀 얄미운 캐릭터셨거든요. 얄밉게 안 했는데. 근데 마침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사랑 배우님 후배였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 통해서 연락처를 받을 수 있냐고 해서 받은 다음에 메일로 팬레터 비슷하게 이렇게 알게 됐고 이렇게
지켜봐왔는데 혹시 같이 할 기회가 생긴다면 너무나 영광일 것 같다고 이렇게 보냈죠. 그래서 만나기로 해서 그 국립극장 소극장 앞에서 서울역에서 만나서 하는데 오늘 저희 여기 오기 전에 카페에서 사랑배우 처음 보셨을 때 막 떨린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도 그때는 그랬죠. 막 와들와들 떨면서 와들와들. 연예인 보는 네. 딱 그런 느낌. 그리고 일단 수락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는 네. 상태였기 때문에 네. 나 이제 됐어 막 나 이제 흑역사는 아닐 거야 막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래서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처음에. 처음에 네. 전혀 안 했어요. 전혀. 전혀 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안 했나요? 네. 처음에 무슨 얘기했죠? 그냥 누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그쵸. 아마 이전에 보여줬던 연기가 너무 좋았으니까 그대로만 보여주면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 기울어진 여름에서의 에리는 사실 주변 인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근데 제가 너무 하고 싶은 대로 했죠. 적당했어야 되는데. 그 덕을 많이 제가 봤죠. 네. 좀 애드립을 많이 맞아요. 하셨나요? 그쵸, 네, 그쵸. 맞아요. 그 밥상에서 네. 그런 애드립들 네. 그게 다 애드립이었나요? 그쵸. 근데 다 대사보다는. 계획이 있었던 거고. 저는 근데 에리 캐릭터의 대사가 너무 찰져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배우님의 본인의 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저랑 똑같은 생각하셨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나리오에 이제 뭐 남자들은 뭐 해운대 가서 여자들 꼬시지 않나 뭐 이런 네네. 기본적인 설정 네. 같은 것들은 있었는데 그거를 네. 이제 이렇게 맛깔나게 해주시고 거기에 이제 소스를 잘 뿌려주신 거죠. 네. 그래서 다른 대통령 이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처음이었어가지고 이 글이잖아요. 네, 그냥 그쵸. 하얀 종이에 까만 네네. 글씨인데 그거를 이제 지문도 열심히 쓰긴 했지만 그거 이상으로 잘 화면에 담기게 해주셔가지고 네. 사실 단편 영화로 영화관에서 이제 틀었을 때 네. 관객들이 이제 빵 터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네. 조금씩 가보더라도 근데 네. 항상 많이들 웃어주시고 그 준호랑 민재는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또 웃을 수 있는 부분을 담당해준 것 같고 그 와중에도 사실 기울어진 여름 에리를 되게 불편해하는 분도 계셨었거든요. 막 너무 이렇게 몰아간다고. 너무 몰아간다. 예, 근데 물론 뭔지는 알죠. 근데 하지만 비가시의 영역에 넣는 것보다는 그런 네. 식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만약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 더 진보된 세상이라면 네. 에리가 둘이 뭐야 사겨 이랬을 때 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게 한계이지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그 사랑 씨에게 궁금한 게 혹시 그때 그 테이블 그 씬에서 내가 나가야지 약간 이런 그 왜 말다툼 막 하다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약간 그런 대사들 있잖아요. 어떤 영화 물병 들고 말씀하시는 나가는 네, 물병 들고 나가는 네네. 기울어진 여름에서. 기울어진 여름에서. 네. 네네. 그것 혹시 대사인가요? 애드립인가요? 거기서 애드립은 그 생수 음, 통을 갖고 나가는 거. 생수통을 갖고 나가는 거 하나. 네, 네. 생활 네. 연기 같은 네. 거. 그렇군요. 술 마시면 목마르니까. 네. 저희가 근데 너무 청취자분들한테 사전 정보를 안 드린 것 같기도 해서 일단 이 네. 세 편의 영화는 동성애자들이 나오는 퀴어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쵸 맞죠? 그렇게 그쵸, 얘기할 네. 수 있죠 일단은. 기울어진 여름하고 테이블 매너는 연애 이별 얘기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무지개 같은 꿈은 조금 더 확장된 네.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퀴어 영화를 만드시다 보면은 감독님이 의도한 거랑 좀 다르게 사람들이 그냥 마음대로 좀 읽어서 조금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은 그런 오해를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는 동성애 연애를 그렸는데 좀 너무 이거를 이성애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경험은 없으셨나요? 제가 세 편 다 텀블벅 펀딩으로 만들었는데 네. 거기는 이제 사실 영화의 내용도 내용이고 뭐 사진이나 영상들도 있지만 취지를 또 밝혀야 되는 네네. 공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기울어진 여름으로 처음 시작할 때 텀블벅 페이지에 썼던 게 이제 동성애도 이성애와 다르지 않다라거나 동성애는 이성애자는 상상할 수 없는 괴롭고 슬픈 어떤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거나 그 둘 다 주장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그냥
다른 건 다르고 같은 건 같고 심지어 더 많은 성적 지향의 스펙트럼이 있을 뿐더러 네네. 동성애랑 이성애가 뭐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연애라는 거는 사실상 다 개별 케이스로 다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들이고 그렇죠. 그런 것인데 마치 기울어진 여름에 준호와 민재를 보고 아 준호가 남자고 민재가 여자네 라고 그냥 쉽게 자기가 먹기 편하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셨고 그렇죠. 심지어 준호랑 민재 오디션을 봤던 배우들 중에도 이제 제가 지정 연기를 부탁을 드리고 보여주시고 나서 어떤 감상 같은 거를 여쭤보면 아 준호가 남자고 민재가 여자네요 이렇게 말하는 배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아무리 뭐 캐릭터 이미지가 좋고 목소리가 좋고 뭐 연기를 잘 하셔도 이게 이해력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고사하게 됐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사랑 배우님은 이런 퀴어 극에 영화나 극에 전에 또 참여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이게 처음이셨나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제의를 받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일단 엘라이라는 말도 몰랐고 네. 퀴어 영화에 대해서 정보가 아예 없는 상태였는데 되게 친절하게 그 네. 서울 역사에서 네. 아 친절하게. 엄청나게 친절하게 마들마들 떨면서. 그리고 영화를 찍고 나서 든 생각은 말했다시피 그냥 다 사람 사는 얘기구나. 그냥 똑같이 연애하고 네. 주변 친구들 얘기고 똑같이 이별하고 그렇구나라는 생각. 그럼 원래 좀 성소수자 지인이 있으신가요? 네네 친구 친한 친구가 있어요. 네. 그럼 아예 정보가 없으신 건 아니네요. 그런. 근데 그 친구랑 뭐 그냥 걔가 애인 얘기하고 연애 얘기하고 똑같이 친구처럼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몰랐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친구처럼 들었지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게이야 뭐 퀴어야 걔는 저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네네, 그런 느낌이었나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바람직한 이해 방법이기도 그렇죠. 하죠. 그런 경험이 이제 영화 출연 결심에도 또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그 제의를 제가 드렸을 때 그분하고도 얘기를 하셨나요? 반말했네. 네. 제가 이제 매우 막역해졌기 때문에. 네네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그 기울어진 여름하고 테이블 매너 두 편을 보면은 이별 이야기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맞아요. 네, 만나서 막 알콩달콩 사귀는 씬들보다는 좀 막 헤어지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서 혹시 그렇게 연출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보통 어떤 사람의 첫 영화라고 하면 되게 자기 얘기를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친해지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데 그게 어떤 종류가 됐든지 뭐 부모와의 관계라든지 뭐 친구가 됐든 연인이든 어떤 종류의 만남이 됐건 간에 그 만남보다 이별에 좀 더 이별에 익숙한 사람인 것 같아요. 좀 슬픈 얘기처럼 들리는데 물론 저도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연인이 아니어도 뭐 이렇게 누군가를 알게 되면 뭔가 알아가는 또 재미도 있고 설렘도 그렇죠. 있고 이 사람 정말 나랑 잘 맞네 이런 것들이 있고 공통점도 발견하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점점 더 차이점에 더 주목을 하게 되고 편해지면 막 대하는 것도 생기고 물론 그런 거를 안 해야지 성숙한 인간인 거겠지만 이렇게 미숙한 인간들은 그러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별 후에 제가 느끼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더 들여다보는 편인 것 같아요. 거기서 반성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났을 때는 몰랐던 좋았던 점들, 고마운 점들, 그리고 서로 이제 행복했던 것들을 좀 이별하고 나서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기울어진 여름하고 테이블 매너를 찍을 때는 제가 익숙한 감정들을 보여주는 게 효과적이고 쉬우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무지개 같은 꿈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랬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헤어지고 나면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긴 하죠. 그렇죠. 연애에 대해서. 그 기억 때문에 다음 누군가를 만날 때는 난 안 그럴 거야 그런 식으로 또 뭐랄까 와신 상담이라 그래야 되나 또 칼을 갈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극 중에서 이제 뭐 무지개 같은 꿈에서 이제 민재라는 캐릭터가 나는 이제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다짐도 하게 되고 그렇죠? 스포 아닌가요? 괜찮습니다. 괜찮나요? 그 정도는 그 괜찮나요? 정도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지개 같은 꿈이 막 이렇게 반전이 있는 영화는 아니어서 하나하나의 뭐 대사들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요. 뭐 대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늘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얘기하면 비웃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감독님 그 무지개 같은 꿈 영화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소개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무지개 같은 꿈은 원래는 그 웹드라마 형식으로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공개하려고 했던 작품이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네. 더 많은 캐릭터들이 나오고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이 다 나오고 엘라이도 나오고 그들이 서로 약간 대한가족을 꾸려서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나가는 얘기고 사실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영화에. 그냥 다들 힘들고 서로 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같이 있다는 것 자체를 그 사실에 기대서 세상을 살아가는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전작들에 비해서 좀 다루시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많았던 느낌이 좀 결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네. 그렇죠. 만약에 이거를 웹드라마로 성사가 돼서 뭐 한 5부작으로 시즌 1을 끝내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만나게 되면 시즌 2로 넘어가서 또 못다 했던 얘기들을 좀 더 들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제작비나 예산 문제 때문에 그냥 한 편의 영화로 묻게 됐어요. 네. 웹드라마 형식으로 공개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조금 생략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신 후원자분들 중에도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저도 조금은 더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리즈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신다고 하셨죠. 이 등장인물들은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은 그거는 모르겠어요. 모르시는 건가요 아직? 근데 이제 적어도 민재하고 에리는 세 편을 쭉 같이 물론 에리가 다 같은 에리는 아니었지만 그래? 그렇죠. 그래서 민재하고 에리는 쉬게 하기로 했어요. 한 편 정도는 일단 쉬고 다른 캐릭터를 만나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려고 또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화 전공이 아니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영화를 이제 첫 영화를 저번에 그 기울어진 여름 찍으시고 독립 영화를 지금 계속 찍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 같은 게 있을 텐데 어떤 게 제일 큰 문제인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돈 문제죠. 돈. 돈 중요하죠. 역시 돈 문제. 제가 영화 전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첫 영화부터 텀블벅으로 기울어진 여름하고 테이블 매너는 각각 1,000만 원을 목표로 그 펀딩을 열어서 다행히 성사가 됐었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지개 같은 꿈은 웹드라마로 펀딩을 열었다가 그때 목표 금액을 2,5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한 1,8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무산이 됐었어요. 그래서 촬영도 잠깐 중단을 하고 다시 펀딩을 2,000만 원으로 낮춰서 영화 버전으로 페이지를 새로 구성해서 이렇게 올려서 다시 했을 때는 성사를 했어요. 그래서 단편 영화가 한 20분 정도 되고 무지개 같은 꿈은 총 86분 분량이라서 한 4배가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단편 영화가 1,000만 원이었으면 4배라고 해서 4,000만 원을 필요하죠. 근데 그거를 펀딩을 하면 이제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니까 그래서 그냥 2,000만 원으로 했던 거였고 그 금액에 제가 햇살론 대출 600만 원을 받아서 이렇게 추가로 쓰고 햇살론 또 모자라는 부분은 저의 되게 귀중한 인연인 향연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향연님께서 쾌척해 주셔가지고 투자 개념으로 해주신 건데 거의 20년 내 상환하면 되는 그런 조건으로 20년. 되게 생각보다 큰 돈을 이렇게 도와주셔서 잘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번 가을에 향연님이 하시는 배 과수원이 있거든요. 과수원 이름이 뭐죠? 주원농원에서 주원농원. 네, 그래서 배랑 배즙을 많이 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나요? 주원농원. 유기농 배즙을 파는 곳. 당장 사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답 이상하게 끝났는데
그쵸. 돈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결국엔 재정 문제. 네. 그 영화진흥위원회나 이런 데서 하는 제작 지원 사업 같은 것도 네. 적은 편은 아닌데 생각보다 그 문서와 서류 같은 걸 준비하는 일이 네. 이제 제가 사실 3편 다 하면서 시나리오도 써야 되고 배우들하고 캐스팅이나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네. 장소 섭외도 해야 되고 그 모든 그 PD 역할을 해주는 분이 따로 없어서 네. 제가 네. 다 했었어가지고 네. 그런 걸 하면서 동시에 어딘가에 제작 지원 사업에 서류를 내는 것까지 하는 게 조금 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아예 안 해본 건 아니고 또 한두 번 해봤는데 경쟁률도 워낙 치열해서 네. 그거라도 되면 뭐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또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작자로서 애로사항이 진짜 네. 역시 돈이 사실 크네요. 그게 또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서류 작업이라든지 뭐 영수증 맞아요. 뭐 영수증 그런, 증빙 첨부해서 네. 그런 게 사실 혼자서 하시면 정말 힘든 맞아요. 일인 것 같아요. 저희도 전에 받았을 때 그때 처음엔 제가 혼자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혼자 절대 못하겠어서 옆에다 도움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천만 원에다가 뭐 햇살론이랑 해서 한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무지개 같은 꿈은 회차가 6회차였어요. 사실 촬영 회차. 네, 말이 안 되는 회차고 저 6일 만에 장편 영화 하나를 찍는다는 건 사실 그쵸. 그래서 저도 지키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네. 네. 하루에 뭐 10시간에서 12시간만 촬영을 한다거나 하고 네. 싶은데 그러면 말도 안 되잖아요. 저희가 또 네. 왜냐하면 촬영 장비 빌리는 건 날짜 단위로 또 되고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또 하고는 싶고 그래서 보통 아침 한 7시에서 8시 사이에 모이면 네. 쭉 진행해서 네. 한 새벽 2, 3시에 끝나는 일정 그러니까 하루에 뭐 16, 7시간, 8시간을 와. 하게 사실 기울어진 여름 땐 더 심했어요. 막 한 번 그 게스트하우스를 빌려서 네. 일요일 낮에 가서 월요일 오후 5시까지 계속 찍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배우분들이 더 편하다는 말은 전혀 아닌데 네. 배우분들은 자기가 안 나오는 부분에서는 조금씩은 쉬실 수 있는데 네. 스태프들은 계속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컸고 그런 데다가 2천만 원이니까 인건비도 다들 많이 낮춰주시고 참여해 주신 거여서 정말 저희 현장은 진짜 LI가 많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그 영화 전공한 친구들 중에 그냥 사랑 배우님 그랬던 것처럼 퀴어에 대한 지식이나 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같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다 네. 보면 더 자기의 그게 확장되는 스태프들도 계셨고 네네. 그래서 뭐 영화 감독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에 간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에 점점 실감을 하면서 지옥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서 그렇죠. 하고 있으시군요. 네, 기울어진 여름, 테이블 매너, 무지개 같은 꿈 총 펀딩 금액을 합치면 4천만 원이 넘어요. 네. 네. 그리고 명수로 따지면 물론 3편 다 해주신 분들이 한 7, 80명 정도 계시긴 하는데 네. 그거를 차치하더라도 한 1000명이 넘는 분들이 후원을 네. 해주신 거여서 네. 감사하죠. 되게 감사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도 늘 했었고 기울어진 여름 때는 제가 지인들에게 카톡을 뭐 한 카톡에 한 3,400명 있으면 대학교 동창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근데 제가 커밍아웃한 친구들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나 영화 찍는데 나 결혼 안 할 거니까 축의금 내듯이 후원해달라고 그때는 워낙 급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짓을 했었는데 테이블 매너 때 또 하고 무지개 같은 꿈 때 또 하고 그래서 염치가 참 없었죠. 이런 창작자분들이 좀 더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돈 걱정을 좀 덜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조성이 됐으면 참 그쵸. 좋겠어요. 아까 한나가 얘기했던 것처럼 서류 작업도 약간 간소화시킬 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네. 참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뭐든지.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신사랑 배우님한테 있는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스케줄이 18시간 뭐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뭐 찍는 동안에 뭐 애로사항이나 이런 건 없었을까요 혹시? 끝나고 났으니까 이제 얘기한다 이런 이제는 말할 수 네, 있다. 이젠 말할 수 있다 이런. 다시는 보지 말자. 테이블 매너 때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밤을 새고 네. 그 다음 날 해가 지기 전에 이따가 갔거든요.
그때는 좀 힘들었는데 더 힘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점에서 어쨌든 그 3부작 엘이라는 이름으로 지내셨던 거잖아요. 네. 엘이라는 캐릭터는 그러면 우리 지금 신사랑 배우님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참 애착이 많이 간 것 같아요. 애착이. 네. 왜냐하면 저랑 비슷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실제 성격하고 많이 비슷한 네. 거죠. 비슷하죠. 정말요? 네, 비슷하고 좀 일종의 약간 책임감 같은 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책임감. 네. 약간 그래서 되게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고 때로 눈치 없기도 하고 좀 그래서 좀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임이나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체를 리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사실은 되게 기대고 있는 거거든요. 걔가. 내가.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나 주변 친구들을 통해서 삶의 활력 같은 걸 좀 찾는 그런 애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 에리 캐릭터에 많이 이입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좀 그런 편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들 하고 약속 잡는 거 되게 좋아하고 좀 혼자 있으면 좀 많이 외로움 타고 좀 그런 편이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에리가 속으로는 되게 외로움을 많이 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우리 신사랑 배우님 혹시 자꾸 우리 신사랑 배우 죄송해요. 제가 약간 습관이에요, 습관. 네, 습관이에요. 우리 일본 같이 습관이에요. 우리 일본 같이 네. 습관이에요. 적당히 하세요. 자, 우리 신사랑 배우님 혹시 네. 다음에 네. 엘라이가 아닌 퀴어 역할로 배역을 연기하실 기회가 있다면 혹시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어떤 역할이든 네. 좀비든 뭐든 좀비요? 퀴어든 뭐든 사실 때가 맞고 네. 작품이 좋으면 뭐든 할 의향이 있죠. 사실. 저도 예전에 한번 얘기 나눴던 것 같은데 정말요? 네, 약간 캐릭터도 물론 배우가 임할 때 중요하지만 네. 그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의 역할 같은 거를 보신다고 느낌이 들었어요. 그 무지개 꿈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이 감독님의 몇몇 여러 자아를 나눠서 이제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전에 저한테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무지개 같은 꿈은 일단 연애나 그런 요소보다는 살아가는 뭐 20, 30대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처음에는 좀 이상한 책임감 같은 게 생겨서 10대 퀴어들에게 전도사처럼 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때였어요. 그때 제가 키라라님의 앨범 사라라는 앨범을 되게 많이 듣고 있었는데 키라라님도 그런 생각으로 앨범을 만드셨고 제가 친하게 지내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을 때여서 그런지 그래서 사실 웹드라마로 공개하고 싶었던 것도 더 많은 사람들이 진입장벽이 아예 없는 상태로 그냥 광고만 한 10초 보고 볼 수 있도록 유튜브 통해서 유튜브로 공개를 하고 싶었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특히 10대들에게 20, 30대가 돼서도 자기의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 때문에 안 좋은 선택을 하지 않고 살아서 저렇게 지내면 좋겠다. 저런 친구들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이상한 책임감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연애나 그런 문제보다는 다른 더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서 시즌별로 계속 공개를 하려고 했었던 저의 야심찬 포부가 있었죠. 네, 근데 결국에 이제 영화로 완성이 됐지만 일단은 저라는 사람의 속마음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큰 미해결 과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겪고 있는 저와 제 부모와의 관계를 에리한테 영화에서 줬고요. 먹고 사는 문제, 비정규직 문제 같은 거를 이제 미열에게 줬고 컴플렉스나 뭐 자존감 같은 문제를 미정에게 줬고 연애나 그런 인간관계 문제를 민지한테 준 거죠. 저를 4등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만약에 시즌을 거듭할 수 있었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할 수 있었을 텐데 뭐랄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 그게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캐릭터들의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좀 더 여유가 있었다면. 그래서 그렇게 나눠준 거였습니다.
그 무지개 같은 꿈이 이제 영화제에 나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 홍보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제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하게도 그 기울어진 여름하고 테이블 매너에 이어서 무지개 같은 꿈도 올해부터 국제 영화제가 된 서울 국제 프라이드 영화제에 출품을 네. 하게 됐어요. 네네. 다른 영화제도 지금 출품을 해놓은 상태인데 네. 가장 먼저 선정된 곳이 서울 국제 프라이드 영화제고요.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 동안 네. 그 CGV 명동역 시내 라이브러리에서 네.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영화제인데 네. 스케줄은 아직 영화제 측에서 프로그램을 짜고 계신 것 같아서 잘 모르지만 보통 주말에 한 번 상영을 하고 네. 관객과의 대화를 가지고 평일에도 한 번 정도 더 상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스케줄 보시고 큰 극장에서 보실 수 있는 기회는 저도 별로 없고 관객분들도 많지 않으니까 그때 와주시면 또 제가 항상 뭐 텀블벅 굿즈 만든 걸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거든요. 보따리 장수처럼. 네. 그래서 또 선물도 드리고 하니까 네. 뵙고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온다면 좋겠습니다. 네. GV도 하시나요? 네, 주말 상영 때 아마 GV를 할 것이고 그때 이제 저랑 신사랑 배우님 오실 거죠? 네. 그리고 뭐 다른 이명하 배우, 차수민 배우, 정준환 배우 네. 그리고 유튜버 다래빛으로 네. 활동하신 네네. 김준희 배우님도 오실 거여서 네. 다 오시네요. 네, 주연 5분 우와. 다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무조건 가야 네, 되겠네요. 저도 진짜. 꼭 가고 싶네요, 진짜. 네. 많이 와주세요. 네. 많이 와주세요, 여러분.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진짜. 자, 저희가 이제 영화에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드렸던 질문들은 물론 더 궁금한 게 많지만 2부에서 저희가 청취자분들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2부에서 조금 더 영화와 관련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하는 걸로 잠깐 미루고요. 이제 두 분께 개인적인 질문이라면 개인적인 질문들을 조금 드려보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광고를 좀 듣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광고를 드디어 수주받았어요. 네, 광고를 받아서 너무 감사하게도 네. 그래서 이제 광고를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구 거주 15년차 외계 생명체 무무입니다. 적군의 습격으로 고향을 잃고 떠돌다가 지구에 떨어졌어요. 연료도 바닥났고요. 저는 데이팅 어플로 인간을 유혹해서 잡아먹고 살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팔다리의 개수를 맞추고 성기의 모양과 위치를 조정하고 걸음걸이를 연습한 다음 사냥을 나섭니다. 젠더라는 것을 장착하지 않으면 이 바닥에서 못 살아남아요. 그리고 이곳의 건물과 교통수단은 하나같이 나에게 적의를 품고 있어요. 나는 아직도 이족 보행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사는 게 덜 힘들 것 같아요. 친구하실 분? 안 죽일게요. 약속해요. 제 얘기를 더 듣고 싶다면 텀블벅에서 아잘들을 검색하세요. 주소창에 tumblebug.com/quiornove를 치고 들어가도 돼요. 그럼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를 잘 듣고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잘드라는 소설에 관한 광고였죠. 네, 근데 이분이 소설을 쓰시는 분이신데 작품들의 어떤 커다란 맥락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자세한 소개가 적혀있는 텀블벅 링크를 설명란에 적어드릴 거고요. 네. 근데 그 텀블벅 링크에서 제가 한 구절만 좀 읽어드렸으면 싶은 게 있어서 네. 잠깐 발췌를 했는데 네. 이분의 작품의 대주제를 간단하게 간략하게 잘 설명해 놓은 글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네. 저는 무엇이 종으로서의 인간을 사람답게 만드는지, 품위를 지키며 사는 삶은 어떻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만든 캐릭터는 한결같이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가족의 인정을 갈구하는 로봇이거나 지구에 불시착한 젠더리스 외계 생명체이거나 성적 매력을 획득하려고 분투하는 게이입니다. 저는 소설을 통해 비인간이 인간으로, 인간이 사람으로 혹은 역방향으로 변하는 순간을 포착하려 합니다. 라고 이제 본인의 작품관을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퀴어와 SF라는 다소 생소한 결합이죠. 어떻게 보면 생소한 결합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어떻게 생명체가 다양한 젠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도 잘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삼식이 형도 굉장히 우리 한나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겠지만 네.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방금 저희가 광고로 들려드린 아잘드라는 소설은 성소수자뿐 아니라 네. 신체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야기까지도 담고 있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네. 작가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SF 소설이지만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를 잘 담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소설이 기대가 되는 소설입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올려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네. 많은 후원하시고 또 네. 받아서 재밌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텀블벅에서 가쇼이라는 그 필명으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광고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화 얘기보다는 개인적인 이야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각자 영화를 만들고 배우를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건데 이제까지 우리 감독님께서 계속 길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배우님께 먼저 대답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예고를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길을 일찍 선택했는데 네. 되게 자연스럽게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예고에서 연기 전공을 하신 건가요? 네, 연극영화과를 연극영화과 네. 전공을. 일찍부터 선택을 해서 되게 비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비극적이진 않고 전 또 후회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네. 한 16? 16살. 네,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네. 무슨 계기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그런 환경이 더 많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도 않았는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냥 알 것 같은 느낌? 그 감정이나 혹은 그 연기하는 느낌이 그냥 그 어린 마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천부적인 능력인 거네요. 그렇진 않고. 그럼 약간 혼자 거울 보고 이렇게 대사를 따라 해보고 그런 것도 많이 해보셨나요? 저는 거울 보고는 잘 안 했고 혼자 이제 장롱이나 네. 좀 변태 같네. 또 장롱이나 어디죠? 저기 베란다나 네. 아무도 없는 데서 네. 혼자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 특정 배역에 대해서요? 예.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저의 놀이였던 것 같아요. 노는 방법. 그리고 제가 신사랑 악계여서 아는 내용. 악성 개인 팬. 네, 악성 개인 팬이라 아는 내용. 인터뷰를 다 찾아봤기 때문에 아는 내용인데 더 어렸을 때부터도 학예회 같은 것도 항상 하면 연극도 만들어서 올리시고 했다고 알고 있어요. 연극을 직접 만들어서 막 우리 이제 연극을 해야 돼 막 이런 프로가 있었다고 인터뷰를 봤었거든요. 기자분이 이게 가짜로 쓰신 건 아닐 테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창작하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랑 모여서 그럼 만들고. 결국 예고에 진학을 한 것도 우리 배우님 선택이었을 테고요, 분명히. 그럼 결국 정말 원한 대로 인생이 좀 흘러온 거네요, 그죠? 그렇죠. 제가 너무 속단해서 일반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뭐 고통이나 힘든 시간도 분명히 있으셨겠지만 네네. 계속 고민의 연속이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질문으로 먼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 통념상 영화를 만든다든지 뭐 배우 생활을 한다든지 하면 몇몇 주목받으시는 대스타들 말고는 좀 경제적으로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잠깐 울고 갈까요? 실제로도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두 분? 힘들죠. 매번. 그래서 쉴 때는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다른 일이요? 네. 저는 이제 애들 입시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다 힘들지 않나요? 연극은 아시다시피 좀
돈을 벌기 위해서 연극을 한다는 말은 없잖아요. 네. 연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렇죠. 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따로 경제 활동을 해야 이제 생활이 되기 때문에 판이 좀 커지고 그런 어떤 수익적으로도 좀 커지는 그러니까 배우분들이 좀 그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판이 커져야 되는데 제가 어떤 기사에서 봤을 때는 연극 그 시장이 오히려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예전보다 커지진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일을 붙잡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 원동력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잠깐 제가 목소리 너무 가라앉아 있죠 지금.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피치를 올려야 되는 원동력을 가지고 싶어서 하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요새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자꾸 의미를 찾고 싶고 계속 하는 이유를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막연한 꿈이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원동력을 좀 찾고 싶어요. 하면서 이걸 내가 무슨 힘으로 계속 해야 할까 라는 걸. 감독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저도 힘들죠. 아까 말씀드린 헬살론도 지금 계속 갚고 있거든요. 한 달에 19만 원씩. 그러느라고 이제 월세살이도 해야 되고 해서 2019년 상반기가 사실 되게 좀 많이 울적했던 것 같아요. 몸도 많이 힘들었고 제가 막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알바하면서 막 친구들한테 힘들다고 하소연도 많이 하고 주말에는 또 다른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하고 그렇게 지내느라 매우 힘들었지만 계속 하게 되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 기울어진 여름을 만들었을 때 그때 저의 분명한 꿈은 죽기 전에 영화 한 편 만드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때 그래도 안 배우고 처음 했는데 잘 했다는 얘기를 이제 제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해주시니까 이렇게 칭찬받으면 또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사회적 책임감 같은 게 조금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퀴어 영화 뭐 이런 카테고리로서 뭐 잘하고 싶다기보다는 영화 자체를 좀 잘 만들면서 배워보고 싶고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고 그렇게 해서 작품으로 언젠가 인정을 받게 된다면 조금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세상을 뭐 확 바꾸는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영화를 본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의 각도가 변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걸 계속 더 크게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하고 있고 그 경제적으로 영화만 만들면서 지낼 수 있게 되는 날이 오면 정말 좋겠죠. 근데 쉽지 않은 세상이니까. 그렇죠. 그 제가 이 질문이 약간 불편해서 그런데 이거를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송이 편견 없는 방송? 편견을 하지 말자는 방송이기 때문에 사실 이 질문이 경제적으로 늘 다 힘든 건 아니거든요. 창작자들이. 그리고 연극 배우에 대한 좀 편견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다 그렇진 않답니다. 라는 얘기를. 개인마다 다르고 또 모든 연극 배우들 사실 요즘에 또 돈 많아요. 또 돈도 많고 그런 분들도 많고 그래서 아니 이 질문이 조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방송에서는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네. 감사합니다. 신사랑 배우님 혹시 불편하게 들었다면 죄송해요. 아니요. 근데 이제 다만 어쨌든 뭐랄까요. 주요한 방송사에서 이야기를 담을 때 동정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곁다리로 이렇게 딱 다루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문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사실 좀 가지고 있었던 거여서 그래서 담은 거였는데 다만 이제 편견이랄까 뭐 이런 거를 재생산하기 위해서 뭐 이야기했다라고 그런 의도로 한 거는 아니다라는 거를 어쨌든 청취자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모든 배우들과 모든 제작자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꿈을 쫓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한 방송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솔직하게 느끼는 걸 바로바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혹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으신 영화 감독이나 배우가 있으신가요? 두 분? 저 같은 경우에는 기울어진 여름 만들 때는 네네. 그때 연애의 온도라는 영화를 많이 생각하면서 연애의 온도. 그렇죠. 그렇게 듣고 보시면 비슷한 구석이 네, 좀 맞아요.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영화인지만 살짝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연애의 온도는 노덕 감독님이 만드신 데뷔작이셨던 것 같고 맞아요. 이민기, 김민희 주연의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는 영화입니다. 네. 살벌하게 싸우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에서 민재 역할한 정준환 배우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정준환 배우한테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정말 많은 배우들이 오디션을 보러 가서 자유 연기를 보여주라고 하면 남자는 다 이민기하고 진짜요? 여자는 다 김민희 역할 그 연애의 온도 대사를 많이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영화니까 그랬던 것 같고요. 특별히 어떤 감독님이나 뭐 배우한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현장에 있는 배우들한테 영향을 오히려 받죠. 신사랑 배우한테 영향을 받아서 점점 더 신사랑 배우에게 최적화된 대사 같은 걸 쓰게 되는 것처럼 그런 게 있는데 반대로 작품들에서는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은 게 무지개 같은 꿈을 웹드라마로 뭐 준비를 했지만 어쨌든 준비할 때는 그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 있죠. 그 작년에 황금종려상 수상한 그 영화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역시 그 비혈연으로 구성된 가족들의 이야기잖아요. 대한가족 이야기였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어렴풋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식으로 작품마다 조금씩 레퍼런스로 삼거나 느낌을 가져오는 것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무지개 같은 꿈 보면서 저도 항상 하던 생각이었어요. 나중에 나는 어쨌든 결혼은 못하니까 한국에서 지금으로서는 그렇다고 혼자 늙어 죽긴 싫은데 그렇죠. 이렇게 그냥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같은 집 하나 마련을 해가지고 같이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보게 돼서 되게 반가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대 퀴어들 자라나는 10대 퀴어들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늙은 사람 같은데 그걸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지금 한창 아직 이제 청소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이제 걱정이 많을 거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분들한테 뿐 아니라 저한테도 저 같은 20, 30대에 있는 사람들한테조차 많은 희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왜 그 이 바닥 농담 중에 한 32, 3이면 게이 인생 끝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얼마 안 남았네요. 누가 그래요? 그 트위터에서 가끔씩 보이거든요. 이렇게 20대 게이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내가 과연 30대 이후에 인생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보면은 저도 내년에 30인데 이게 인생은 당연히 가지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래도 이쪽 바닥 문화가 좀 20대 위주의 문화랄까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래를 꿈꾸기에는 살짝 본이 없다 그래야 되나? 뭐랄까 물론 널려 있지만 안 보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우리 20대 분들이. 사실 뭐 롤모델이 부족하긴 하죠. 우리가 그냥 사석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인터넷을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시작했던 사람들 그 세대부터는 이제 가시화가 조금씩 되니까 우리가 첫 세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이제 한 80년대 중후반 세대부터 그다음에 뭐 90년대 중반 세대까지를 보통 한 세대로 지금 뭐 연구에서는 한 세대로 보통 묶던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막 20대가 되거나 10대가 되는 퀴어들의 어떤 본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세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희보다 이제 한 10년, 15년 이제 위의 분들은 뭐랄까 잘 안 보여요. 맞아, 잘 안 보이죠. 분명히 계세요. 분명히 계시고 어디선가 활동하고 계시는데 잘 안 보이시고 본인들도 드러내는 걸 보통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시. 아무래도 사회적 인식과 편견들 때문이겠죠. 불이익을 받을 테니까. 자, 그러면은 배우님이 영향을 많이 받으신 감독님이나 뭐 그 작품이 있다면요? 모든 배우들이
만나고 싶은 감독님. 봉준호 감독님이 아닐까. 네. 일단 뭐 과정도 너무 훌륭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지만 네. 인물들이 다 살아 있어 보이고 그리고 더 좋았던 건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 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대사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아버지 저는 이제 돈을 벌어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되게 막연하거나 되게 멀리 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봉준호 감독님은 되게 피부에 와닿는 말들을 되게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그 나레이션 할 때 그 대사 중에 하나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기생충 말씀하시는 거죠. 기생충에서. 네. 그래서 뒤통수를 빡 맞는 듯한 느낌을. 네. 그 표현 중에 제가 궁금한 게요.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떤 연기가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사랑 배우님에게. 글쎄요. 저는 그 캐릭터를 연기를 할 때 그 배우의 생각과 어떻게 사는지와 가치관이 다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봉준호 감독님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잘은 모르겠으나 느낌상 그런 배우를 선택하시는 것 같은 그러니까 연기를 보고 선택을 하거나 캐릭터를 잘 만들 거야, 연기를 잘할 거야로 캐스팅을 한다기보다는 그 배우가 갖고 있는 생각, 가치관 생각이나 가치관이 있으면 당연히 그게 배어 나와서 연기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거죠. 것들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럼 자연스럽게 살아있다고 보일 수밖에 없겠네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대사도 그렇고 그 사람이 말하는 그런 말투에서 공감이 훨씬 더 쉽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생기는 거네요. 제가 느끼기에.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감독님하고 우리 배우님 자신의 뭐 정체성, 그러니까 이제 성적 지향도 그렇고 성별도 그렇고 좀 커리어에 방해가 되었거나 뭐 피해를 입었다거나 뭐 그런 적이 있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정말 많은 영화과의 졸업 작품들이 1년에도 수백 편씩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저는 그 비전공 워크숍 통해서 기울어진 여름을 만들고 나서 처음 만든 영화 가지고 프라이드 영화제를 시작으로 영화제도 가게 되고 많은 분들 만나게 되고 배급사 통해서 온라인 관객도 만나게 되는 것들 그게 사실 저는 성적 지향 덕분에 약간 이득을 보는 측면도 있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오히려요? 네. 퀴어 영화가 아무래도 많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너무 타자화해서 만드는 영화들이 많았는데 그쵸.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결과였으니까. 우리 배우님은요? 저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없었는데 제가 연극을 하는 동안 되게 미투 운동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그 너무나 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점점 변하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도 좀 어떤 면으로는 폭력적이거나 좀 협동으로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체이기 때문에 부여했던 어떤 것들 그런 게 많이 좀 줄어들고 있고 서로 되게 존중하기도 하고 배려하기도 하는 문화가 계속 생기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 보네요. 연극계나 영화계에서. 요즘에는 바로 다 시선으로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서로 되기도 하거든요. 눈치를 딱 주는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하는 본인도 당사자도 이게 잘못됐구나를 느끼기도 하고. 그 전에 그 감독님의 영상을 그 유튜버 허차밍님의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그 허차밍님이 테이블 매너의 푸드 스타일리스트인가 그걸로 참여하셨잖아요. 이제 그분이 이제 촬영 현장을 이렇게 찍으신 영상처럼 올렸었는데 거기에 감독님이 잠깐 나오신 걸 봤는데 그 감독님이 하신 얘기가 이 촬영장에 굉장히 다양한 정체성과 다양한 분들이 계시니까 서로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공지를 딱 하시더라고요.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저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까지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아까 우리 배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투 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게 다 공개가 되기 이전에는 그냥 암묵적으로
이런 군대 같은 문화 아니면은 조직 문화, 공동체라는 이름 하에서 그런 암묵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관습들, 좋게 말해 관습이죠. 관습들을 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고쳐나가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우리 민규 감독님의 행동이 좀 돋보여 보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제가 듣기로는 뭐 이제 한국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만들었었나, 아무튼 성폭력 예방 교육 같은 것도 다 의무화되어 있고, 특히 상업 영화 같은 규모가 큰 현장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작업을 하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한 스텝 단역 뭐 포함해서 한 30명 미만의 규모다 보니까 제가 인사도 드릴 겸 한 분 한 분 소개도 할 겸 얘기를 나누고 약간의 강조 사항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렸던 현장이죠. 근데 그렇게 제가 얘기를 간단히라도 드려도 테이블 매너에서 건우랑 민재라는 두 친구가 커플인데 레스토랑에서 막 자기 뭐 이거 먹을래? 뭐 이런 식의 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되게 그들은 거리낌 없이 자기 막 해요. 근데 그거를 보던 어떤 한 스태프분께서 무슨 레스토랑에서 자기라 그래? 막 이랬다는 거예요. 혼잣말로? 네, 촬영 잠깐 쉬는 시간에. 제가 이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촬영 끝나고 나중에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시면 우리 현장에서 같이 안 하셨어도 됐을 텐데 라는 약간의 섭섭한 생각도 들었었고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분이 아니었어가지고 그 스태프분은.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고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지점이죠. 네. 사실 그 장면을 보면은 저도 약간 그렇게 느낀 게 좀 있거든요. 저는 당사자성이 있는 상태로 되게 그런 걸 일부러 의도하시고 만드셨나, 그 장면을.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기 하잖아요. 네. 자기 여기도 하잖아요. 네. 맞다. 네. 자기 저기. 저기. 자기. 전초비 어딨어? 네. 그렇군요. 사실 약간 유토피아적인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묘사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할 생각이어가지고 정말 아무렇지 않은 일상 속의 퀴어들을 이제 좀 부각을 시키시려는. 그럴 때 되지 않았나요 이제?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배우나 감독 일을 하시면서 가지고 계시는 꿈이 있으신지, 또 무지개 같은 거. 조금 더 가까운 미래로는 뭐 이제 다가오는 새로운 작품 활동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의 꿈은 연기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봉준호 감독님을 만나는 것. 이고 저는 이제 9월에 공연 연습을 시작을 해서 10월에 이제 공연을 올립니다. 제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목을 지금 이게 창작인데요. 초연이어가지고 아직 확실치가 않아서 제목은 미정인데 그때 한번 더 나오시는 걸로. 아니면은 다음에라도 제목을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뭐 공지사항이나 뭐 홍보라도 미약하게나마 다 같이 보러 가도 좋고요. 사랑 배우님께서 꼭 봉준호 감독님 작품에 출연하시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친구들 자랑해야지. 저기 우리 방송 나오셨던 분이야. 맞아. 감독님은요? 일단 가까운 꿈은 독립영화로 10만 관객이 보는 영화를 만드는 게 엄청 큰 꿈이거든요. 그렇죠. 10만 관객. 10만. 와. 제가 지금 독립영화 전용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10,000명도 힘든 시대가 돼가지고 그런 큰 포부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저는 퀴어가 주인공이지 않은 영화를 작업을 많이 할 예정이에요. 그렇다고 퀴어가 나오지 않는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퀴어에게 커밍아웃을 받은 사람이 주인공인 영화라거나 뭐 그런 영화들을 만들어서 10만 관객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흥행작을 만드는 게 단기적이진 않지만 조금 더 가까운 꿈이고, 상업 영화도 저는 찍고 싶거든요. 그 와중에 제가 중간에 뭐 공부를 좀 더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정규 과정 같은 걸 통해서. 그렇게 된다면 되게 구체적으로 손익분기점이 80만 명쯤 되는 영화를 만들어서 100만 명을 넘기는 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80만 명이면 보통 제작비가 어느 정도 선인가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네. 이 수치가 그 리틀 포레스트 임술래 감독님 리틀 포레스트가 80인가 90만 명이 보면 되는 건 아닌가? 110만 명이었나? 네. 근데 아무튼 그거보다 훨씬 잘 돼가지고 맞아요. 네. 근데 그 예산 자체가 되게 상업 영화에서는 말도 안 되게 적은 금액이라고 20억 정도 투자를 받아서 진행했던 영화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 상업 영화를 한다는 건 누가 투자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텀블벅은 너무 좋은 펀딩 시스템이지만 제가 더 이상 텀블벅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훨씬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네요. 두 분 다 꿈을 이루시게. 자, 저희가 2부에 가면은 청취자 여러분들께 영화 내용에 대한 뭐 질문이라든지 우리 감독님, 배우님께 궁금한 질문들을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더 자세한 뭐 영화에 관한 이야기나 이런 거는 2부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요. 저희가 1부에서는 우리 민규 감독님, 사랑 배우님 모시고 저희가 일단 생각한 질문을 먼저 여쭤봤어요. 뭐 영화를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어떻게 의도를 하게 됐는지, 뭐 연기를 하면서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여쭙고, 그러고 개인적으로는 두 분이 어떻게 연기를 시작하게 됐고 감독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분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랄까, 사실 지금 목표가 연기로 돈을 버는 것,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꿈을 꾸고 있다라고 그렇게 감독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참 종이 우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네. 종이 같은 꿈을 가지고 사실 사는 것과, 그리고 내가 이유를 모르겠어서 계속 연기를 하면서 이유를 찾는다는 건 참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지금 이유를 찾으려고 논문을 억지로 쓰고 살고 있거든요. 네. 교수의 욕을 막 들으면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 꼭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물론 여기 저희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도 분명히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을 테고, 적어도 여기 3명은 네, 우리 감독님과 배우님을 많이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부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고요. 저희 2부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한 질문들로, 청취자 여러분들로부터 온 질문들로 또 이야기를 꾸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갑자기 들으셔서 영화에 대한 정보 없이 들으신 분들은 기울어진 여름과 테이블 매너를 검색해서 보시고 2부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1부가 생각보다 조금 길어졌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저희 후원 계좌 있으니까 후원 계좌로도 후원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이런 느낌이죠 지금. 그러면 오늘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2부에서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